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온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B2 과열에 대출 빗장 거래 잠갔다. 이게 이제 신용 공연 거래 이제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제목이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이 완벽하게 잘못됐어요. 왜요? 증권사가 우리 사랑하는 고객님들이 요즘에 너무 B2가 많이 나와서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제 B2를 좀 당분간 제공 안 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제목은 그런 내용이죠. 제목은 그런 내용인데 신용 공여 한도가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서 이제 이거를 당분간 이제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다 찼다는 얘기가 뭐예요? 증권사들은 이제 뭐 그 담보대출이나 내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네. 아니면 미수나 신용으로 이렇게 비수로 어떤 고객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자기 자본 대비 1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차면 이제 이거를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 자기 네. 자본이 100억이다. 네. 그럼 100억 내에서만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줄 네. 수 있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찼다 이거 그게 아니에요? 다 차서 이제는 이제 이 소형 이제 중형 소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지금 KB가 얼마 전에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DS 증권이 이제 이 신용 공여를 이제 중단한다는 내용인데요. 아직은 대형사들은 아직 한참 좀 남아 있고 그러면 하니까 뭐 돈이 얼마인데? 네, 이건 증권사들이 최고 수익 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그만둘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네. 미니멈 한 5, 6%에서 맥스 거의 10%라면서요. 담보대출이 내 주식 담보대출이 좀 낮고 적은 편이고 신용은 뭐 굉장히 세죠. 거의 뭐 9%대, 18%대 그러니까. 정도. 네. 그걸 1년 정도 네. 보통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주식 담보대출도 하고 신용으로 빌리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담보대출을 만약에 뭐 내가 1억이 주식을 1억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40%만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갖고 이제 또 신용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그게 맥스가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내가 1억 있으면 1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거고 네.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B2가 많긴 많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꿈에 4천 피해도 등 돌린 외국인 새해엔 돌아오나.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제목만 봐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25년도 토탈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순매도였다. 순매도였어요. 네. 근데 사실 4,000P를 만든 건 외국인들이라고 외국인이죠. 봐도 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년 1월서부터 한 5월 달까지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4, 5월 달까지. 근데 4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는 이제 10월 달까지 가장 큰 어떤 매수가 들어왔었을 때고 11월 달이 좀 약간 그 2주 얼마가 팔았어요. 네, 외국인이. 잠잠했었죠. 이제 매수 들어오면서 10월 달까지, 10월 말까지는 정말로 4,000표를 만든 게 외국인들이고, 그 다음에 11월 달서부터 매도가 나오고 12월 달에 조금 이렇게 샀고, 그래서 뭐 등을 돌렸다는 표현보다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 이제 1년 토탈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9조 매수인데 하이닉스가 9조 매도예요. 반대로. 외국인은. 네, 그렇게 해서 뭐 제목들은 사실 누가 보면 이렇게 장이 좋았는데 작년에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4,000표를 만든 건 외국인들이고 연말에 11월 달에 좀 매도가 좀 나와서 토탈로 봤을 때는 일단은 25년도에 매도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증권부 기사에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제목하고 내용이랑 다른 내용 기사들을 자주 가져오시네요. 근데 저는 그 의도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있는 기사들이 많아요. 네. 뭐 물론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목을 뽑을 때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거는 잘 압니다. 근데 이게 약간 미끼성 기사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목만 보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기사 내용을 꼭 보시고 거기에서 이 얘기구만 이렇게 꼭 그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지 제목만 보고 잘못 생각하시면 투자 전략 짜실 때 오판하실 수 있으니까요. 됐죠? 네. 세 번째 가보죠. 누적 수익률이 610만이죠. 저거 만 네. 잘못 쓴 거 아니죠?
10,000원 투자했으면 6억이 넘는 10,000원 투자했으면 6억이 넘는 겁니다. 60년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작년 주주총회 때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때 뭐 5월 달이죠. 은퇴를 하겠다라고 이미 뭐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은 이제 25년도 말에 은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60년 만에 610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그 전세가 가장 비싼 주식이죠. A주는 그 직물회사였을 때 이제 이 대표를 쫓아내려고 그냥 아예 주식을 다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큰 건데 그때 기준으로 이제 60년 정확히 65년인가 될 텐데 주가가 610만% 올랐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은 4만 5천%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네. 그런 기록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사실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한 게 60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0이쯤 되셨으니까 어찌 보면 저 엄청난 누적 수익률의 대부분을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0이 넘어서 내셨다라는 거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네. 늦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이가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워렌 버핏도 사실 뭐 워렌 버핏이 아니라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장 폐지당한 종목들도 많아요. 매수하고 그럼요. 나서. 그리고 사실 버크셔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1년 정도도 안 돼서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뭐 장기 투자의 어떤 뭐 아이콘처럼 느껴지지만 또 버핏이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나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버드 떨어진 거라고 하버드 떨어진 거. 이제 콜롬비아 가서 이제 벤자민을 만났기 때문에 하버드 떨어진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된 그렇죠. 일이었다.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을 이제 네. 말씀하시는 걸 텐데 거기서 스승을 만났죠. 스승을 만난 네.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게 우상향을 주로 하는 시장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60년 했어도 이렇게 누적 수익률 이렇게 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삼성전자 14만 원 넘는다. SK하이닉스 115만 원 가능하다. 삼성전자 14만 원 넘는다. 13만 원만 넘을까요? 14만 원 이상 가는 것도 많던데. 삼성전자 14만 원은 사실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 하이닉스가 115만 원이면 진짜 러프하게 잡으면 그냥 거의 더블에 가까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기준으로 거의 더블이죠. 더블이거든요. 네. 한데 뭐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하면 115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14만 원은 사실 이번 주 안에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4만 원 네. 그렇게 되죠. 그 주말세 보니까 주말세 아니죠. 연휴 때 보니까 펄을 이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TSMC 이렇게 네 회사의 펄하고 PBR하고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올려놓은 걸 보니까 SK하이닉스는 펄가 7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년 선행 기준으로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배인가 13배고 TSMC는 20배가 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SK하이닉스가 현저하게 여전히 저평가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모멘텀은 삼성전자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다양하게. 네, 그렇죠.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AI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전제 조건 하에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책 유동성 없고 붉은 말처럼 올해가 병우년 적토마해니까 코스피 5,500선도 가능하다. 예, 이건 어디 겁니까? 이게 이제 이슈로 삼은 건데 우리가 보통 연말 되면 증권사들이 우리는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좀 시장 보고 있습니다. 3,500, 5,500 봐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밴드를 하잖아요. 얘기하죠. 네. 그걸 좀 마지막에 좀 살펴보고 그 전에 이제 정책, 유동성, 그다음에 뭐 AI 세 개의 모멘텀이 5,500선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요걸 이제 이슈를 한번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가시죠. 자, 유동성 정책 AI 투자 3박자가 이제 5,000P를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근거다라고 이제 또 이 얘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5,000P를 가려고 하면 AI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로 4,000P를 만들었으니까 5,000P도 AI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유동성 정책 AI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그 다음에 재정 확대 유동성 공급을 해서 주식시장이 올해 뭐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필두로 중국, 유럽, 근데 우리나라, 그다음에 주요 금리 인하 사이클 상반기까지 상승세 지수 상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 하반기 이게 좀 약간 그 불확실성이 좀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그다음에 배당,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는 배당 확대, 상법 개정 등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국내 증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을 시킬 것이다. 이게 상당히 뭐 모멘텀이 클 수도 있죠.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네,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 주식 시장으로 뭐 머니 무브를 유도를 한다. 두 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안 중요한 게 없긴 합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AI 설비 투자 이제 내년까지 확대가 전망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중심의 강세 이어갈 것이다. 사실 뭐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주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 알고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100번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증권시장, 증권사들 전망을 좀 더 들어가 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네, 변수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도 어떻게 보면 진부하긴 합니다만은 이 좀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계를 해야 될 만한 부분도 좀 진부하긴 한데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AI 낙관론 속에 경계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제 잉여 현금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사모대출, 이제 사모대출에 이제 공모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 금리 인하 사이클과 미국 경기 회복 맞물려서 물가 상승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대두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당연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연휴 때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그 파월 빨리 이걸 해임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까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이제 뭐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외적 갈등이 생길 때는 내적 갈등이 줄어든다.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어떤 정책을 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망을 보면 5,500이 NH고 예, 현대차도 5,500까지 받고 밑에 걸 먼저 좀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상 밴드 이거 작년 거죠? 증권사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뭐 4,000% 넘을 거라고 작년 초에 얘기하는 증권사들 단 한 곳도 없었죠. 없죠. 네. 작년에 가장 높게 잡은 쪽이 3,200포인트 잡았습니다. SK증권에서 3,206포인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놨는데 최저는 DS증권에서 2,600포인트를 최고치가 갈 것이다. 25년도 작년에 불과 뭐 며칠 전이죠. 뭐 괴리가 실질적인 지수랑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보면은 이제 NH에서 5,500으로 가장 높게 제시를 했고요. IM에서 가장 낮게 제시를 한 게 이제 4,500이 네. IM에서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4,500 제시한 데가 꽤 많네요. 네. 키움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예, 5,000을 못 넘을 거라고 본 데가 여기 있는 것만 놓고 보면 더 많네요. 네. 5,000 예. NH 대신 신한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개는 5,000 또는 5,000 이상이고 나머지 6개는 예, 4,000대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이게 맞추기 어렵죠. 예. 개인적으로는 맞는 적이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정도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 네. 근데 저는 늘 사실 이런 코스피 뭐 전망 이걸 때 드는 게 아니 뭐 5,500을 찍을 수도 있죠. 5,500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죠, 늘. 그거 찍고 또 그냥 또 내려가면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나타나 주어야 맨날 우리가 서학개미 뭐 미국 투자한다고 그래서 뭐 환율이 어쩌고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미국 투자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네.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지금처럼 막 이게 좀 비중이 높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겠죠. 올해 어떻게 보세요? 뭐 지수 얘기를 뭐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네. 이사님 보시기에는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맞히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아니 하고 그냥 있고요. 뭐 어떻게 장이 됐으면 좋을 좋겠다. 거냐 나쁠 거냐 정도.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그 시장이 좋은데 나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수는 올라가고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더 많고 시장. 작년에 그랬죠 사실. 네. 요게 좀 약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시장 중심 잡아주고 러프하게 좀 올라가는 중심 잡아주고 밑에 2선, 3선 올라가는 시장이 저는 올해 한 번 정도 좀 작년 말에 한 번 정도 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짝 쉴 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반대로 뜨는 것처럼 바이오하고 뭐 로봇 이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 저는 상반기 때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상반기 때 주도가 될 섹터는 뭘로 보세요? 일단 뭐 그 중간이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거래소 안에서의 2선, 3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코스닥을 우리가 보통 2선 정도 어떤 뭐 2부 리그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거래소가 조금 주춤하면 그래도 코스닥이 반대로 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저는 당연히 좀 바이오 쪽. 작년에 시총 1위 아니 작년에 수익률을 많이 났던 종목들을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바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바이오는 또 좋죠. 바이오가 또 코스닥에서 이렇게 대거 이렇게 좀 시총이 커지면 코스닥도 지수도 올라가고 하니까 예 어쨌든 올해 코스닥 시장도 좀 작년에 코스피가 했던 것처럼 좀 바짝 좀 올라줘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 균형도 좀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도 좀 그런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자 올해 첫 관심주 볼까요? 하이브네요. 네. 지금 수급이랑 차트가 굉장히 좋고 모멘텀도 좋은데 위버스가 지금 고객 정보 유출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해킹 때문은 아니고 이제 직원이 이제 하이브 관련된 플랫폼 이제 팬 플랫폼 이 위버스 관련돼서 그 부분은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떤 노이즈로 작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올해 이제 영업이익 5천억을 상회하는 부분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BTS가 복귀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 5천억을 넘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월드 투어로 한 400만 명 정도 오프라인 관객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은 되지는 않은 이제 중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이제 본격적인 수익화가 올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3분기는 굉장히 뭐 적자가 하이브가 왜 적자가 나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3분기 적자 났죠. 그 부분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적자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상은 4분기 지났으니까 네. 올해서부터 이제 좋아지는 거고 뉴진스 불확실성 해소도 저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한 명 빼고 복귀를 해서 다시 활동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플러스 알파로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좋으니까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제 전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러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 수가 상당히 좋고요. 팔았던 외국인 수가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 최근의 흐름 좋고 거래량 특별히 많아지지 않으면서 전고점 돌파를 하려는 것은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지수는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엔터주들 한번 또 이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해서도 단기 모멘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해서 딱히 거기서 무슨 이벤트는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많이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1월 달에 뭐 딱히 뭐가 있지 않아도 이번에 그 엔터주 쪽 그 대표들도 몇 네. 사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고 뭔가 좀 만들어서 이제 뭐 한두 달 뒤에나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 할 건데 이 대통령의 방중 시점 1월 4일이라는 거거든요. 국빈 방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국하고 뭔가 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거에 따른 수혜는 역시 엔터주들, 인바운드 관련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수급도 좋네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평선들도 다 지금 위로 정배열 방향을 돼 있습니다. 다 좀 트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거래도 좀씩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